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절박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아랍 엄마의 외침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웁니다.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느껴지는 말투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엄마의 울음소리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녀는 그저 간절하게 눈물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엄마는 이런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아랍 엄마 나디아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온 나디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딸 아미나가 있습니다. 아미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의사는 저의 불임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기적처럼 태어난 아미나는 우리 가정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죠. 딸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 사랑스럽게 자라났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이웃 사람들도 아미나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미나가 이상하게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단순한 성장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들은 그저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조금 지켜보시죠.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도 의사들의 말에 안심하려고 노력했죠. 성장통일 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미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가 조금 아프다고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통증에 찡그리며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만 말했죠. 그러다 한동안 아미나의 상태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죠.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아미나는 다시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여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성장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성장을 돕는 영양제나 주사를 처방해 주었지만 아미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미나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던 저는 무언가 딱딱한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만진 것 같아 놀랐지만 다시 만져보니 분명했습니다. 종아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곧 그 이상함을 느꼈고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진행한 끝에 아미나의 종아리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종양이 걷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이 매일 고통스러워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미나의 다리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아미나는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겨워하며 울부짖었고 저는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큰 문제가 아니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미나의 상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미나는 점점 더 약해졌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미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저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완치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려는 건가? 왜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추천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의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치료를 받으면 정말 나아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 의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의료 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각종 수술 성공률과 의료진의 기술력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미나와 비슷한 사례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미나를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미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의사와 상의한 끝에 한국의 한 병원과 협력하여 진료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희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의료 기술이 뛰어난 나라라는 정보 외에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문화는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미나의 건강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아미나의 완치만을 바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미나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고 과연 그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병원을 믿어도 되는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이미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병원에서 준비해준 담당 코디네이터가 공항에 나와 있었고 인천공항의 승무원들과 신속하게 협력하여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됐고 따로 대기할 필요도 없이 짜임새 있는 체계 덕분에 우리는 바로 공항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병원 전용 의료용 밴과 유모차였습니다. 아미나는 비록 걷기 힘들었지만 유모차에 앉혀져 편안해 보였고 우리는 이 모든 준비가 마치 우리가 높은 신분의 귀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그 놀라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의 최신 장비와 신속한 검사는 저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각종 최신 기술을 사용한 검사들이 진행됐고 그 속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검사실에서 의사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아미나의 상태를 파악했고 그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지체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주치의인 김동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아미나의 상태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미나의 왼쪽 종아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 종양은 육종이라고 불리는 희귀하고 위험한 형태의 종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기 치료가 가능하면 완치 확률도 높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었고 그곳에서 치료받는 것이야말로 아미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임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미나의 치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치의인 김동균 교수님은 우리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며 치료 기간을 약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종양의 제거 수술을 포함해 여러 번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아미나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먼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힘내라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 아미나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딸이 6개월 동안 받게 될 수술과 치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부터 아미나는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의료진들은 매우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수술을 진행해 주었지만 7차례나 이어진 수술 과정은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미나는 새벽마다 고통에 깨서 울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주사에 의존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그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미나가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아미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수술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아미나가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눈물로 가득한 긴 밤을 보내야 했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아미나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 병원의 담당 코디네이터는 남편에게 모든 치료 상황과 경과를 세심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미나의 상태, 검사 결과, 수술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기록된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료들을 통해 아미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대응에 저와 남편은 한국 의료진에 대해 큰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료 절차가 체계적이고 가족을 배려하는 그들의 태도에 정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마지막 수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수술이 끝나면 아미나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아미나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결국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미 7차례의 수술을 견뎌낸 딸이 또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8번째 수술이 끝나고 아미나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미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딸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미나는 점점 더 건강해졌고 웃음도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미나는 이전의 밝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내 간호사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특유의 친화력과 따뜻한 성격 덕분에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아미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구사하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웃으며 건넬 때 그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아미나의 치료는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힘겨운 치료 끝에 아미나는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미나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미나가 밝게 웃으며 병원을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속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우리는 한국에 3개월 더 머물렀습니다. 통원 치료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아미나가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보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아미나가 밝게 웃고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든 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에 맞이한 이 평온한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병원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명소와 맛집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아미나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제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온전히 느끼고자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신선한 경험이었고 도시 곳곳을 탐험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미나도 한복을 입고 궁을 돌아다니는 동안 눈을 반짝였고 저 또한 고풍스러운 궁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복 대여점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과거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미나가 입은 한복이 너무 예뻐서 저는 고향에 있는 남편과 가족들이 입을 한복도 구매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울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을 둘러보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의 높은 빌딩과 화려한 거리를 지나며 한국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 다리를 건너던 순간 우리는 무슨 바다를 건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의 크기가 엄청났고 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아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미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를 가장 좋아했는데 매번 불고기를 먹을 때마다 해맑은 얼굴로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자주 한국의 유명한 불고기 식당을 찾았고 아미나는 그 맛을 즐기며 행복해했습니다.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미나와 저는 그동안의 힘겨운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제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미나는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김동균 교수님은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며 아미나의 경과가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향후 1년간은 세밀하게 경과를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카이로에 있는 주요 병원, 알살람 병원과 협력하여 모든 검사 자료와 경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심한 배려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철저한 진단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아미나는 건강을 되찾았으니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미나가 입원해 있던 병동의 의료진과 간호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미나는 병동에서 친해진 간호사들, 환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미나가 친구가 된 한국인 아이들이 떠날 때 아쉬워했고 우리는 준비해둔 작은 선물들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미나는 헤어지기 전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두가 아미나의 건강 회복을 축하해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귀국 전 우리는 아미나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남산타워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동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가 남산타워에서 소원을 적은 자물쇠를 꺼는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미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꼭 남산타워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반짝였고 그 광경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고 있자니 마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미나와 함께 가족의 이름을 적은 자물쇠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로지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귀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미나의 완쾌를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다시 아미나가 원래 입원해 있던 알살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의료진들이 아미나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자료와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카이로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떠나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이집트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미나의 상태를 재진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아미나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후 매우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아미나의 회복은 완벽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교수님의 말에 우리는 안도하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아미나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먹으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정이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집트로 돌아가 한국에 대해 널리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미나도 한국어를 배워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추억과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과 감사함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치료와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아미나의 치료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 의료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히 첨단 장비와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저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인류애와 헌신이 더해진 의료 서비스 덕분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의료계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 그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